여행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떠오르시나요?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휴양지? 숲과 사막, 혹은 바다처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 그 어떤 것을 떠올리든 여행을 통해서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다들 똑같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말이 통하지 않는 해외여행이라면 자국에서 느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텐데요. 생각만으로도 설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되는 것이 바로 여행이죠. 이렇게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해외여행을 떠난 한국인은 작년 한 해 227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작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디였을까요? 여러 나라들이 생각나시겠지만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달랏이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작년 한 방송에서 베트남 달랏이 나오며 새로운 여행지로 급부상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항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일본과 태국, 대만 등 여러 나라가 한국인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행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바로 동남아시아였는데요. 저렴 물가와 아름다운 자연 광경이 한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여전히 여행하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중국인들을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도 같은 아시아권이기에 얼굴만 보고도 알아맞히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동북아시아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보고도 대부분 서로의 국적을 맞추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생각보다 얼굴만 보고 맞추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한국, 일본, 중국인이 어느 국적인지 맞추실 수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얼굴만 보고도 누가 어느 국적을 지녔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차이점을 보자면 왼쪽의 남성이 더 강한 인상을 주며 가운데 자리한 남성이 둥그렇다는 느낌을 줍니다. 오른쪽의 남성은 턱이 갸름해서 전체적인 인상이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국적을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왼쪽부터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순입니다. 얼굴만 보고도 정답을 맞춘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나 틀렸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요. 외국에서는 얼굴만 보고 국적을 유추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평균적인 얼굴을 보여드리긴 했으나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이 세 국적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바로 행동, 말투, 복장 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복장에서부터 세 나라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인은 누가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하고 생각할 정도로 센 의상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특히 명품 브랜드 옷을 좋아하는데 멀리에서 보더라도 어떤 브랜드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남자들은 대부분 군인처럼 머리를 바짝 깎은 형태를 하고 있어서 지나가기만 해도 중국 남자라는 것을 알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인은 굉장히 수수한 복장이 많으며 액세서리조차 잘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하죠. 또 다른 특징으로 긴 치마 혹은 빵모자를 쓴 여성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흔하지 않기에 일본 여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복장으로 국적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K-팝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인이 입던 스타일을 중국인과 일본인들도 따라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장으로 구분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다른 부분들을 통해 국적을 유추해내는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여행 스타일입니다. 중국인들은 대부분 단체 관광을 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하는 사람을 한 명 보게 된다. 그 주변으로 많은 수의 중국인들을 볼 수 있다고 하죠. 간단한 인사조차도 배워두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질문도 중국어로 해서 현지인들 입장에서 난처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쇼핑을 할 때는 쓸어 담는 듯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들 맘대로 무료라고 생각되는 물건은 그냥 가져가려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여행객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조용히 즐기다 조용히 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하죠. 대부분은 쇼핑에 관심이 많으며 경비를 줄이는 대신 쇼핑을 하는 것에 더 집중한다고 합니다. 만약 불만 사항이 생기더라도 따로 이야기를 하는 편은 아닌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죠. 한국은 여행에서도 일을 하듯이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외국에서 아침 6시부터 주변을 둘러보는 동양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한국인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그 정도로 한국인들은 부지런함의 대명사인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장 유명한 명소를 가고 찾아둔 맛집으로 향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라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맛집에 큰 의미를 두는데요. 현지인에게 맛집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 정도로 먹는 것에 진심인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 외에도 다른 점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택시 기사들의 분간법인데요. 동남아시아 택시 기사들은 자신을 부른 손님들의 행동만 보고서도 한중 일중에서 국적이 어디인지 바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서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궁금해지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행동을 통해서 안다고 합니다. 바로 택시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인데요. 중국인의 경우 택시를 불렀다면 자신들이 대접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에 택시가 도착한 후에나 약속 장소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인을 태울 경우에는 택시 기사들은 5분 정도는 기본으로 기다리겠다고 예상한다고 하죠. 더군다나 그들은 택시를 받다고 해서 황급히 뛰어오는 경우도 없다고 합니다. 일본인의 경우 자신이 부른 장소에 가만히 서 있기는 하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하는데요. 도로를 받다가 자신의 핸드폰을 다시 받다가를 반복하기에 보는 사람조차도 불안하게 만든다고 하죠. 한국인은 택시를 불러놓으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택시가 오든 자신의 것인가 다가가는데 자신이 탈 택시를 발견하면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손을 흔든다고 하죠. 한국에서도 택시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손을 흔들던 모습이 떠오르게 되네요. 이런 동북아시아 국가의 다른 특징들은 해외 가이드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듯합니다. 한 가이드는 한국, 중국, 일본 관광객의 특징을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가이드가 뽑은 최고이자 최악의 관광객은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을 맞이하게 되면 대체로 조용히 있는 편이라고 설명하고 있기에 어떤 부분이 최악인지 궁금하게 만드는데요.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안내하는 가이드들로 하여금 잘 듣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만든다고 하죠. 그와 동시에 호응을 유도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조금 힘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이드와 함께 행동할 때 볼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만약 모든 여행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상냥했던 관광객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가이드 앞에서는 하지 못했던 불만을 여행사에게 쏟아내면서 컴플레인이 쌓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당시에 말을 했다면 해결되었을 일들도 참았다가 일본에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일본인을 대상으로 여행 가이드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긴장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과 막상막하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중국인은 여행 당시에는 정말 맞기 싫은 여행객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시끄럽고 지저분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유럽의 버스 기사들에게 중국 단체 여행객은 기피 대상 1위라고 하죠.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기사들을 가장 화나게 만든 것이 바로 바닥에 버리는 쓰레기들이라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먹다가 음식물을 흘리더라도 알아서 닦겠거니 싶어서 그대로 둔다고 하죠. 그렇기에 참다 못한 버스 기사들이 중국인들을 별로 승객으로 두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버스 기사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호텔 직원들 역시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난 객실을 청소하는 것에 곤란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쓰레기뿐만 아니라 먹다 남은 음식물이 있는 것도 모자라 객실 내에서 담배를 핀 흔적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을 때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나 따로 중국에 돌아간 후 컴플레인을 걸지 않으니 그게 좋다고 하죠. 한국인은 그들과는 다른 특색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정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가이드들도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이라는 단어와 뜻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식이라고 합니다. 식당을 가거나 시장 같은 곳을 가면 가이드 혹은 버스기 기사가 밥을 먹지 않고 있을 때 유일하게 걱정해주는 관광객이 한국인이라고 하죠. 그도 모자라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간식을 사더라도 가이드와 기사 몫은 꼭 챙기는 편이라고 하죠. 더군다나 추억을 남기자며 같이 사진 요청을 하는 것도 한국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가이드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한국인들이 성급하여 미리 벨트를 풀고 있거나 가이드를 앞서가는 등의 행동으로 당혹스럽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중국인과 일본인에 비하여 선호되는 편이라고 하죠. 한국인들은 어디를 가든 재밌는 일화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일화가 외국에서 비행기가 취소되면서 나왔던 일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행기가 취소되자 확인을 위해서 지상 직원이 탑승객 전원의 여권을 수거했다가 돌려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승객 이름을 잘 읽지 못해 버벅거리자 승객 중에 한 명이 자신이 읽겠다며 나섰고 한국인들 여권만 수거해 재빠르게 나눠준 일이 있었다고 하죠. 몇 시간이 걸릴 일은 단 1분 만에 해결해서 역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가 해외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재밌는 일화는 현재도 계속 쌓여가는 중인데요.
빠르게 행동하면서도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로 인하여 해외에서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든 해외에서든 하나에 집중하면 효율적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여행이라면 조금은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